다음 기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기사들이 오늘도 양이 많았습니다. 이준석 효과 매일경제 8면 기사인데요. 온라인 입당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내용입니다. 이 사진부터 한번 볼까요? 이준석 대표가 아직 민방위 대원이었어요. 민방위 대원들은 백신을 접종 맞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어제 오전에 노원구 상계동에서 얀센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방접종을 한 지 오래돼서 생각보다 따끔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김병민 교수님 맞아보셨다고 하니까 이게 실제로 좀 통증이 있고 이후에도 이제 그래가지고 기업들이 휴가를 주기도 하는데 어제 업무를 비공식적으로 보긴 한 것 같아요. 어제는 업무를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아마 제일 고통스러운 때가 지금 이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접종하고 나서 그날까지는 어느 정도 그냥 어깨가 약간 욱신거리는 정도였는데 밤부터 잠자기가 굉장히 힘들고 열이 오르기 시작하고 그 다음 날이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게 얀센 백신 접종했던 많은 30대 젊은 청년들의 거의 비슷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연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있을 건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일단은 만 40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얀센 백신 접종을 맞은 상태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업무를 비공식으로 봤다는 것이 이준석 대표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건 결국 청년이고 그중에서 토론 배틀을 통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공개 선발할 것인가 핵심이어서 아마 그 부분을 논의했다는 것 같고요. 이제 백신 접종하고 나서 면역이 좀 형성되고 나면 이제 앞으로 남은 대선 국면에서 대표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힘껏 활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대표가 이거 접종하는 실제 영상을 보니까는 옷을 좀 적절하지 못했어요. 옷 선택을 잘못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것 같아요. 김종욱 교수님. 야당에서 온라인 입당이 급증하고 있다. 온라인 입당, 온라인에 익숙한 세대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게 지금 여당에게는 조금 위협이 되는 측면이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죠. 뭐 여당이 얼마 전에 했었던 거죠. 따지고 보면 민주당 같은 경우도 2015, 16, 17, 18년도 되면서 온라인으로 많은 당원들이 입당을 했고 그것 때문에 소위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지역에서 온라인 입당한 당원들을 잘 알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온라인 입당한 당원들에 대한 고려들을 상당히 많이 했었고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현상이 저는 뭐 야당인 국민의힘에도 등장했다는 측면에서는 소위 새로운 정치적인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새로운 자원들이 될 것이고 하나의 여론을 형성할 거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의 다양성에는 상당히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긴 합니다. 하지만 고민스러운 건 뭐냐면 민주당도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많이 들어온 당원들이 있습니다만 소위 이 당원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민주당원들과 이질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이질감들이 당 내에서 소위 온라인 당원들의 과대대표되는 현상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민주당들이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되게 많은 상황들이 있는 거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준석 효과를 업고 들어오는 온라인 입당하는 분들이 어떤 요구가 있을까? 이 요구가 국민의힘의 기존 정당에 계신 분들과 잘 합치가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또 저런 분들이 오셔서 목소리를 많이 냈을 때 과다대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일시적인 현상으로서 온라인 당원들의 급증은 정치적으로 국민의힘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과 새로움을 준다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올바른 토론 문화들이 만들어지지 않게 됐을 때에는 민주당과 유사한 형태의 내부의 갈등 또는 특정한 사람들의 입장이나 어떤 정책들이 과다하게 투영돼서 내부의 분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좋지만 또 상당히 위태로운 이런 현상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기사도 그런 생각이 좀 들게 하는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 이준석 대표가 현재 좀 언론에 공개된 것 중에요. 가장 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이 국민의힘의 대변인을 토론 배틀을 통해서 뽑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실무자금, 그러니까 어제 비공개로 업무를 봤다는 게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봤다는 얘기인데 한국일보는 기대 반 우려 반이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정치 경험이 많은 인사를 발탁하는 관행을 깨고 18살 이상이면 누구나 다 응모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한 경쟁의 파격적인 실험을 시도합니다. 한정된 기준으로 기회를 준다는 반발도 있는데 조대진 변호사님, 이 방식이요. 토론에 배틀을 해가지고 거기에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을 대변으로 뽑는다.
당의 대변인이 단순히 그런 역량만 필요한 건 아닌데라는 생각도 일단 들거든요. 그렇죠. 뭐 당의 그 공당의 대변인이 단순하게 말만 잘한다고 대변인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정치적 연륜이라든지 식견들도 필요로 하는데 하지만 이런 시도들이 필요하다고는 보여집니다. 이준석 대표가 뭐 본인도 워낙 그 좋은 스펙에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자질을 통해 가지고 당대표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회만 있다면 여러 가지 뭐 유리천장이 있는 그 부분들을 뚫고서라도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런 취지의 시도는 충분히 정치권에서 필요로 하여진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예. 이런 부분들은 민주당도 아니면 다른 정당들도 충분히 조금 많이 차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대부분의 그 소위 말하는 나이 드신 분 그리고 뭐 경륜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젊은 사람들이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적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나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자기가 소신이 있고 능력만 있다면 얼마든지 도전해서 쟁취할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기회를 만들어준다는 것 차원에서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다른 정당들도 좀 많이 좀 따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기사 내용도 보면은 여기요. 이 대표의 실험은 흥행에서는 성공하겠지만, 그러니까 일단 여의도 정가에서는 관심은 많이 모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경쟁, 시험 만능주의를 확산시킬 것이란 우려도 상당하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임문우 교수님 여기 혹시 응모하세요? 제가 여기에 사회를 보기에 될 것 같은데요. 사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토론을 서로 싸워서 말싸움으로 상대를 제압하고 이기는 걸 토론이라고 잘못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토론은 목적이 있는 말하기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논리 정연하게 사람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얘기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 내용을 풀어내는 능력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토론 배틀에 만약 사회를 보게 된다면 그 과정 속에서 무조건적으로 싸워서 말싸움으로 이기는 사람에게 후한 점수를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사회 현상에서 진심으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보다 다양한 능력들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치환시키게 된다면 이런 우려들도 일부 풀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변인단에 대해서 이미 수석 대변인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변인들이 당에 대한 정치를 참여할 수 있는 진입의 기회들을 좀 열어주게 된다면 성장할 수 있는 사다리로 쓰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나 드는 부분들이 있고요. 우리가 기존에 정치에 진입하게 되는 경우는 보좌관을 통해서 정치를 할 수도 있고요. 지방의원을 통해서 입문할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의 발탁에 의해서 진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진입 말고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의 문이 너무 좁기 때문에 그 기회의 문을 활짝 열어줬다라고 하는 측면에 조금 더 깊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뭐랄까 정치권에 입문하는 과정이 뭐 아름아름이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주변 누군가를 통해 가지고 등장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조 변호사님. 네. 그 기회 방금 김병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회의 문을 넓혀준다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실질적으로 20대, 30대 같은 경우면 그 거의 정치권에서 거의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되게 부러운 면이 지금 30대가 당대표를 하고 있고 본인의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여서 정치권에 들어가려는 시도들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본인이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차원에서 이제 대변인들도 이렇게 시도를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주는 것 같은데 지금 뭐 다른 공당들 같은 경우에는 뭐 민주당만 보더라도 청년 최고위원이 40살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만 보더라도 얼마나 차별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이렇게 문제들을 바꾸어 나가고 있는지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조 변호사님 개인적인 경험도 조금 녹아든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 김도우 교수, 이 부분 어때요? 이 대표 저서를 보면 기본적으로 실력 혹은 능력이 있는 소수가 세상을 바꾼다고 본다. 엘리트가 세상을 바꾸고 그것이 사람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든다고 믿는다. 저는 그 이준석 당대표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가끔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소수가 세상을 바꾼다? 이 소수를 나오게 한 사람들은 유권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준석이라는 현상이 나타났던 건 맨 처음 여론조사했을 때 1위가 나경원 전 원내대표였었고 2위가 이준석 지금 다시는 당대표였습니다. 그걸 발견하는 순간 유권자들이 밀어 올려준 거거든요. 정치는 대중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대중이 만들어주는 거고 저 소수의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소수의 사람들이 대중의 이해 요구를 제대로 반영해서 그 힘으로 가는 건데 저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니까 이제 계속 너무 능력주의 아니냐. 예. 근데 우리 사회에서 능력주의는요 항상 문을 좁히는 방식으로 많이 작동을 했어요.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정시 대신 수시가 많이 늘어나는 측면들이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기존에 한 트랙만 사용을 하게 된다면 그 트랙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자본을 갖다 재편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수들만 또 예를 들면 그 좁음을 통과할 수 있는 일들이 되게 많이 있었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서 저는 일정한 능력주의는 필요합니다. 당연히 일정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공간 속에서 자기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됩니다만 예. 핵심은 뭐냐? 유권자의 이해 요구를 반영할 수 있게 우리의 당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고 하는 혁신과 비전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어떤 하나의 시스템 위에서 저런 퍼포먼스나 다양한 어떤 형식들이 가미가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전자보다는 후자의 얘기들이 너무 위로 돌출되게 됐을 때 예를 들면 다 아시겠습니다만 흥행이 되고 난 다음에 공허함이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어떤 저런 퍼포먼스나 쇼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정하게. 왜냐하면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혐오를 갖고 있는데 그 혐오들을 벗어내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긴 합니다만 예. 그것이 다는 아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권자의 이해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혁신과 시스템을 만드는 것들에 좀 집중하는 모습 그 이후에 저것이 플러스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저는요 저것이 사실 MZ 세대의 어떤 기본적인 뭐 이해도 시대 정신인 것 같아요. 자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소수가 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쏟아부은 노력에 대해서 공정하게 평가를 해주자는 거거든요. 저 네. 내용은 그래서 수직적인 공정과 수평적인 공정이 있는데 수직적으로 잘난 사람은 잘나게 해서 그 사람이 그 잘나게 됐기까지의 그런 노력과 여러 가지 열정, 자기 시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보답을 해주고 그 힘으로 우리 사회가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게 한다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은 우리가 뭐 공평, 공정할 때는 모든 사람들을 갖다 놓고서 수평적으로만 지금 공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 우리 사회도 이제는 수직적 공정과 공평, 평등 이런 것들이 도입돼야 되는데 저 내용들은 뭐 우리가 엘리트주의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자기가 노력한 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사회 그것이 지금 20대, 30대가 원하는 사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라도 조금 이 대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좀 궁금해집니다. 뭐 공개된 거죠. 이 대표는 과학고에다가 이제 하버드대 이른바 스펙을 잘 갖춘 인물이었기 때문에 저 생각이 혹시 뭐 바뀌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음 기사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당 얘기인데 투기 의혹 관련 현역 의원에 대해서 탈당 권유를 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한 명도 안 떠났다. 이미 탈당 의사 밝힌 경우도 있었죠. 억울함 호소하는 의원들이 있어서 설득하는 중이다. 비례대표에 대해서는 출당 조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 출당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조대진 변호사님, 네. 이 부분 처음에 탈당 권유하고 출당 얘기했을 때 굉장히 파격적인 조치다라는 평가가 있었거든요. 근데 조금 지지부진한 거 아닙니까? 지금 국민들의 분노를 제대로 파악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은 이 정도 조치도 지금 내켜야 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송영길 대표가 여러 가지 그 결단을 내린 거 아닙니까? 예. 결단을 내려서 거기에 대한 호응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의원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억울한 것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론 개인적인 억울함은 있겠지만 문제는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문제인데 예.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공정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밖으로 나가서 떨쳐내고 그다음에 다시 들어오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호응을 전혀 하지 못하는 부분을 봤을 때 지금 대통령 선거가 1년도 남지 않았고 그리고 그 앞에 있었던 여러 가지 선거들에 있어서도 성적이 좋지 않았던 그 이유에 대해서 국민의 여러 가지 마음을 잡지 못했던 그 부분을 똑같이 지금 반성하지 못하고 그대로 이어나가는 거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사실 여당이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한 이후에 국민의힘이 상당히 곤혹스러워했던 게 초반에는 감사원 얘기했잖아요. 조사 네. 권한이 없는 곳에다 얘기해서 비판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아예 검찰로 갈 수도 있다라고 인터뷰에서 얘기는 했거든요. 네. 아니 지금 권익위원회에서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민주당 송영기 대표가 자신 있게 여기에 대해서 출당 조치 등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민의힘도 자신 있게 권익위 조사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감사원에 관한 여론들이 매우 안 좋았던 겁니다. 근데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 우상호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들이 권익위 조사가 잘못됐다,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바라보기에는 야, 이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거야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명분을 준다는 것이죠. 국민들 바라보기에는 여야 정치권 모두에 대한 불신이 커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송영기 대표가 힘들겠지만 권익위 조사에 대한 신뢰성을 보다 강화시키고 국민의힘의 동참 여부를 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예. 조금 더 적극적인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과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시절에요. 문제가 있는 의원들이 발생했을 때 자진 탈당을 했던 경우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자진 탈당을 했을 때 민주당이 쇼라고 많이 언급했던 기억들이 나요. 하지만 그 자진 탈당을 했던 경우에서도 당내에서 탈당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삼고 거기에 대한 기준점까지 도달하지 않게 되면 출당 등 더 강한 조치들을 취하겠다라는 의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국회의원들,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난 의원들은 자진 탈당을 눈물을 머금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걸 당시 민주당은 쇼라고 했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정도의 결기라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 적어도 국회의원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길이기 때문에 예. 송영기 대표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민주당 지도부의 결기가 무엇인지 보여줄 골든타임이 저는 오늘 내일 한 이틀 정도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얘기를 좀 여쭤볼게요. 국민의힘 내부도 당연히 거기에 맞춰갖고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예. 검찰이나 시민단체 같은 경우는 시민단체로 오히려 넘길 경우 강제 조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검찰로 가게 됐을 경우는 이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도 전에 수사를 하게 되는 상황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는 권익위 조사를 받는 부분들이 가장 당연시되는 상황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종욱 교수님 이 부분을 신진 당대표가 그런 언급을 했으니까 원내대표하고 이 부분을 논의했을 거다. 김기현 원내대표한테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하냐. 누가 뭘 했다고 했냐. 마치 처음 들어본 얘기처럼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국민의힘은 조금 부동산 특이 의혹 중요하지 않게 보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빨리 털어라 이 문제는. 저렇게 예를 들면 왔다 갔다 하니까 뭔가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국민들의 의심이 분명히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좀 2탄입니다. 1탄은 뭐였냐면 대변인 선임할 때 왜 예를 들면 태고에서 협의 안 했냐라는 게 1탄이었었고 이번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검찰에다가 조사를 맡기자라는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뭐 원내 지도부 또 그 원내와 또 그다음에 최고 지도부 내에서 논의가 안 된 측면이기 때문에 또 이런 측면들이 제가 볼 때는 이준석 신임 당대표에 대한 독주독선 이미지라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이렇게 갈등이 빚어지게 되면 내부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권익위 조사라고 하는 것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권익위에 맡기면 되는데 일단 또 하나 얘기하면 정보 제공 동의서도 제대로 지금 제출 안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준비가 안 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자체가 준비가 안 된 상황인 거고 내부의 원칙도 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제가 볼 땐 왜 이런 원칙을 정하지 못할까? 이라고 하는 의구심들은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만 뭔가 예를 들면 내부에서 이 문제가 많이 밝혀졌을 때 파장이 클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당이 지금까지 계속 지지율이 하락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부동산 문제였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민의힘에게 불똥이 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저는 국민의 분노의 가장 큰 높이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동산 문제입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공적인 위치를 활용해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들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빨리 털지 않게 된다면 저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마찬가지입니다만 아마 엄청난 지지율 하락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준석 신 당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 자체가 영선 당대표이기 때문에 뭐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밀어붙이는 방식을 통해서 국민의힘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털어야 되는 거죠. 그런 국회의원들이 계속 국회에서 국민의 이해 요구를 대변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는 좀 양 당대표가 이번 과정에서는 과감하게 밀어붙이고 제가 볼 때 무슨 감옥을 가는 것도 아니고 탈당을 권유한 거잖아요. 그래서 탈당에 나가서 당신들이 집권 여당이란 위치에 있지 말고 무소속이란 위치에서 자기가 무죄라는 것들을 확증하게 되면 오히려 돌아왔을 때 화려하게 우리가 맞아줄게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보 제공 동의서 내서 자 판결 받고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당당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왜 그럴까라고 하는 국민의 의심보다 더 앞선 행위들을 양 정당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수술실에 CCTV 설치하는 법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좀 보고 오겠습니다. 제1야당 전당대회를 기다리느라 6월 국회가 절반 가까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야당 지도부는 이 수술실 CCTV 설치법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 포털 공정화와 미디어 바우처법 도입 등 이 입법 그 과제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뭐 수술 CCTV라는 것이 만약에 의료 사고를 줄이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어떤 그 목적이 있다는 것에는 저는 동의하고요. 그걸 숨기는 게 대해서도 생각하지만은 저는 사회적으로 좀 더 논의가 수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예를 들어 수술 CCTV가 이제 보급이 되게 되면은 의료 행위에 있어가지고 의사들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이 과연 국민의 건강에 있어가지고 더 긍정적인 방향성인지 대해서는 저희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더 청취해보고 있다고 예상하겠습니다. 뭐 하죠, 최영우 교수님.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적 논의가 추가로 필요하다. 이 얘기는 별로인데 안 하겠다는 의미의 조금 세련된 표현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저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예. 아니 다른 법들은 180석으로 밀어붙이더니 왜 이것만 갖고서 우리하고 협의를 해? 거기에 대한 반문인 것 같아요. 이 법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고. 예. 아니 뭐 다른 것들은 진짜 뭐 여기 뭐 퇴장하고 그러면 뭐 아무런 뭐 꺼리낌 없이 지금 진행된 법들이 지금 뭐 한두 개입니까? 그러나 뭐 사회적 논의가 추가로 필요한 건 분명히 맞죠. 왜냐하면 의사들 지금 뭐 의견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뭐 들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들을 걸치고 그것을 놓고서 토의하자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신임 당대표로서의 기싸움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로 밀어붙일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여당에서도 분명히 같이 이것을 뭐 협치와 뭐 어떤 다른 정치권의 변신을 지금 통해서 한다 그러면 기다려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논의하고 같이 해서 가자.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요소들이 엮여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과정은 분명히 관계자들의 의견은 충분히 들어야 되고요. 의사들은 지금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그럼 어떻게 그럼 여야가 합의한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설득한 것까지는 서로 계획을 주고받고 해야 되지 않겠냐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